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통합과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크게 두 번째 챕터가 되고요. 물질과 규칙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자, 물질이 뭔지는 아실 거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원소 있죠. 그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소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규칙성이잖아. 그 원소가 물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합을 해야 되는데, 막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칙 하에 결합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것을 자세히 보자는 이야기야. 자, 첫 번째 내용은 자연의 구성 원소가 되고, 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원소가 총 110개 정도 되잖아요. 그지? 그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공부해 봅시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뭘 배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갑시다. 핵심 짚기. 첫 번째,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자, 우주의 원소는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인 거거든. 수소와 헬륨이 전체 98%를 차지한단 말이야, 전체 우주에서. 그럼 이제 이 단에서 공부할 건 뭐냐면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첫 번째 이야기가 되죠. 자, 두 번째는 뭘 공부하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내용이죠. 스펙트럼을 분석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우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빛밖에 없어. 우주에 오는 빛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 빛을 분석하는 방법이 스펙트럼 분석이거든.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우주의 주요 구성원소야. 그치?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하거든. 그 질량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이거 4개 공부하시면 이번 챕터가 끝이 나겠죠. 한번 자세히 뜯어봅시다. 자, A가 뭐냐면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가 되겠고, 자, 한번 보게 되죠. 첫 번째 배울 게 뭐냐면 빅뱅 대폭발이죠. 우주론. 이건 대충 아실 거야. 우주가 한 점에서 터졌다는 이야기잖아. 그걸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 하죠. 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대폭 축소가 되었거든. 이전 교과 과정에서 매우 자세히 배웠는데 교과 과정 바뀌면서 매우 좀 간략하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범위를 굳이 오버해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거고, 필요한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빅뱅론을 누가 주장한 거냐면, 사람은 알고 가야지. 가모프죠, 가모프. 가모프란 과학자가 주장한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이죠. 어마무시하죠. 이전에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 한 점에서 터졌다는 이야기죠. 우주가 탄생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아마 대충 들어봤을 겁니다. 허블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이죠. 자, 허블이란 과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죠. 우주의 별들을 관측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관측을 하게 되냐면, 지구에서 별들을 전부 다 관측하는데, 재밌는 거는 모든 별들이 또는 모든 은하가 전부 다 멀어지는 거지. 지구에 가까워지는 은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 모든 별들이 전부 다 멀어져. 모든 별들이 전부 다 멀어진다고. 또 재밌는 거는 먼 별일수록, 거리가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거든. 그렇다는 거는 뭐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야? 우주가 점점 커지구나.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확실한 팩트지. 이건 관측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자, 별들이 멀어지니까 우리가 풍선 같은 그리면 이걸 하나의 풍선이라 보게 되면, 반대로 역추산을 하게 되면, 이 풍선을 작게 그리면 부피가 작아졌을 때 별이 한 점에 모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모든 별들이 멀어지는데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지? 역으로 역산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별들이 한 점에서 출발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죠. 이 한 점에서 터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빅뱅 우주론이야. 그렇다고 지구가 중심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별에서 이 별을 보더라도 멀어지잖아. 어디서 관측하든지가 다 멀어지거든. 서로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일단은 한 점에 터진 건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한 점에 터진 게 맞고, 그 다음에 점점 우주가 팽창해 가는 것도 맞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되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주가 팽창하잖아. 그러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부피가 증가, 부피가 팽창,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는 하강합니다.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내려가.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는 하강하게 돼 있어. 왜냐면 공간이 커지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 온도가 커진 만큼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방 안에 보일러를 데피는데 방이 커지면 추워지잖아. 똑같은 거죠. 비슷한 맥락이죠.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기억할 게 뭐냐면 밀도 이야기를 하나 기억하자고. 밀도. 우리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거잖아. 자, 빅뱅 이론에 의하면 초기에 터진 다음에 입자를 전부 다 만들어 버리거든. 그렇다는 거는 질량은 변하지 않아.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지.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할게요. 그지? 근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계속 팽창하니까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 감소하고 밀도도 감소한다. 이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딱히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뭔지,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한 점에 터졌다. 그때 모든 에너지가 나온 거야. 모든 에너지가 그때 다 터진 건 다 나오는 거야. 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우주의 총 에너지는 일정하거든. 그 모든 에너지가 초기에 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까지만 딱 기억할게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봅시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과정이잖아. 자, 빅뱅 직후,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자, 처음에 터졌겠죠. 여기서 빵 터졌단 말이야. 근데 초기에는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거든.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급격히 팽창해. 그러면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니까 온도가 당연히 급격히 낮아지겠지. 그럼 봐봐. 처음에 터질 때 에너지의 총량이 엄청나게 컸을 텐데 부피가 팽창하면서,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온도가 확 낮아졌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감소했지. 그 에너지가 더 어디 갔겠니? 입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에너지가 곧 입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입자가 바로 기본 입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터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 부피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해. 그러니까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니까 온도가 엄청 낮아지겠지, 순간적으로. 물론 그래도 높은 온도긴 하지만 그 낮아진 만큼 에너지가 어디 가겠니?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입자를 만들어 버리죠. 그 입자가 바로 기본 입자가 되는 거야. 이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물질을 구성한 입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번 쌤이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하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의 구조가 나와 있고, 자, 원자에는 안에 원자 핵이 있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원자 핵. 그다음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전자. 자, 원자 핵까지는 중학교 내용이고, 이제 원자 핵을 자세히 뜯어보자는 이야기거든. 이거부터 고등학교 내용이잖아. 자, 원자 핵은 플러스를 전기를 띠는 걸 양성자가 들어가 있고,
양성자가 양의 전기를 띠죠. 영어로는 프로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P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를 중성자라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뉴트론이기 때문에 약자를 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편하게. 자,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친구들,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현재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같은 전기를 띠잖아. 플러스와 플러스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서로 밀어내거든. 그럼 서로 이놈이 서로 반발해야 된단 말이야. 서로 밀어내니까 같은 전압끼리는 반발하거든. 그런데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반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반발력을 상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게 바로 중성자인 거야. 양성자 두 개를 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게 중성자라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양성자가 하나만 딱 있으면 굳이 중성자가 필요 없겠죠. 양성자만 딱 하나 있으면 굳이 중성자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게 수소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수소는 핵 안에 양성자 딸랑 한 마리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전자도 한 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중성자가 없는 게 수소인 거야. 이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성자 하나 있지. 이 양성자 하나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양성자만 딱 하나 있으면 이게 수소의 원자 핵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다 기억하세요. 양성자는 뭐랑 똑같은 말이야? 수소의 원자 핵과 같은 말이 되는 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좀 더 자세히 뜯어보자고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야. 자, 원자 똑같이 나와 있고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원자라는 거는 다 중성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 그 양성자가 한 마리 있으면, 양성자 프로톤이 한 마리 있으면 전자도 한 마리 있겠죠. 전자도 한 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개 있으면 한 개 있습니다. 양성자가 두 개 있으면 전자도 두 개 있는 거거든. 근데 중성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대신에 부호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중성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전자를 영어로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자를 E라고 쓸 거고 E 마이너스로 표시할 거거든. 전자를. 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냐면, 전기의 크기가 얼마냐면 음을 띄겠죠.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단위가 쿨롱이라 그래. 전하량의 단위야.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되는 거고, 자,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또 얼마냐면 크기가 똑같단 말이야.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는 거야. 크기는 똑같고 전하량이, 부호만 반대가 되죠. 자, 쓰기 불편하죠. 이게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엄청 작은 숫자니까. 그래서 이걸, 이 전하가 기본 전하량이 되는 거거든. 이는 우리가 뭐라 표현하자? 마1로 표현하자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가 되겠니? 플러스 1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 이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양성자도 안에 또 쪼개지거든. 중성자도 쪼개진단 말이야. 양성자 안에는 또 어떤 입자가 들어있냐면 쿼크라는 게 있어. 쿼크.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죠. 쿼크라는 게 있어. 중성자도 쿼크로 돼 있다. 자, 쿼크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일단은 양성자는 어떤 쿼크로 돼 있냐면 UUD라 그래. 좀 이따 공부할 거야. 업 쿼크 두 개랑 다운 쿼크 한 개로 돼 있고, 양성자는. 자, 중성자는 UDD 조합이라 그래서 업 하나랑 다운 두 개로 조합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그지? 자, 쿼크까지 쪼갰단 말이야. 현재 과학기술로 쿼크까지 쪼갰어. 그럼 쿼크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입자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까. 그럼 애초에 빅뱅을 하자마자 기본 입자가 나왔는데 가장 작은 입자가 나왔겠지. 그게 쿼크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전자 있죠. 이 전자도 뭐가 되는 거야? 이 전자도 기본 입자야. 쿼크와 다른 종류의 기본 입자가 되는 거야. 그죠? 기본 입자가 총 12개가 있거든. 이제 그걸 자세히 좀 한번 볼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입자는 최초의 입자가 되고요. 일단은 쿼크가 6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쿼크 말고도 렙톤이란 게 있거든. 쿼크 6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쿼크라는 기본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렙톤이죠. 렙톤이라는 기본 입자가 있어. 쿼크 6종류가 있고 렙톤 또 6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야. 한번 더 자세히 봅시다. 여기 쌤이 정리해놨는데 보시면 쿼크 6개 종류가 나와있죠.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바튼 쿼크.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쿼크가 6종류가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업과 다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과 다운.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기본 입자를 렙톤이라고 해요. 렙톤도 6종류가 되는 건데 6개를 다 외울 필요 없겠죠. 우리는 전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전자만. 그러니까 전자도 기본 입자고 쿼크도 기본 입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업쿼크와 다운쿼크는 뭘 구성한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업과 다운은 전기를 띠게 되는데, 업쿼크는 전하량을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띠게 되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약간 심한 내용인데 잘 물어보니까 기억을 합시다. 그럼 양성자는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냐면 업 2개, 다운 1개로 구성되어 있어. 보시면 빨간색이 업이잖아. 업 2개랑 다운 1개로 되어 있다. 그럼 업 하나가 얼마냐면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죠. 이 하나도 플러스 3분의 2야. 그럼 다운은 마 3분의 1이죠.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중성자를 볼까? 중성자는 업 하나랑 다운 2개로 돼 있죠. 업 하나가 플러스 3분의 2면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3개를 전부 더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되죠. 전하량이 없어지는 거죠.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핵심 내용 이거죠. 빅뱅 초기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본 입자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거야. 쿼크랑 렙톤. 쿼크의 대표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업 쿼크와 다운 쿼크. 렙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전자라고. 이게 전부 다 기본 입자인 거야. 그 다음에 쿼크는 뭘 만든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되는 것이다. 이까지 하면 문제를 전부 다 맞춰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걸 정리해 봅시다. 자, 다 배웠죠? 자, 기본 입자라는 거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물질의 기본 단위다. 쿼크랑 전자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로 구성된다고? 쿼크로 구성된다고. 그래서 양성자는 2개의 위쿼크, 업쿼크라고 그러죠. 한글로 위쿼크, 1개의 다운쿼크, 아래 쿼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전할 뛴다. 아까 설명드렸죠? 플러스를 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중성자는 위 1개와 아래 2개. 그러니까 UDD 조합이고, 양성자는 UUD 조합이죠. 그래서 중성을 띈다.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어렵지 않죠.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모든 원자 핵에 중성자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만 하나 들어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전하를 띄는 건 맞죠.
자, 원자는 당연히 중성입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과 전자로 붙어 있으니까 양성자가 두 개면 전자도 두 개잖아. 그래서 원자는 무조건 중성인 거야. 그 다음에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똑같다. 이것도 다 기억하실 거고요. 다 중요한 거니까 하나하나 잘 기억해 봅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이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 자, 그러면 이제 우주에 우리가 그 다음 배울 게 뭐냐면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건데, 자, 그림으로 설명하기 전에 한번 봐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기는 거는 기본 입자죠. 전자와 쿼크가 먼저 생길 것이고, 그럼 이제 온도가 점점 식으면서 이 쿼크가 뭘 만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다시 온도가 더 식으면서 온도가 점점 식어갈 거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 핵을 만들고요. 물론 헬륨 원자 핵이겠지. 그러니까 일단 양성자 자체는 수소 원자 핵이잖아. 이건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 양성자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원자 핵 생성이라는 거는 헬륨의 원자 핵 생성을 말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은 원자가 생성되는 게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 이 순서를 타임라인으로 다 기억하셔야 되고, 시간대도 기억하셔야 되고, 온도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걸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봐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타임라인이거든.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번 잘 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터졌죠. 빅뱅이 터진 다음에 우주가 급격히 팽창을 하죠. 그럼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겠지. 그러면 초기에 에너지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어디로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에너지로 뭘 만들죠? 이 기본 입자를 만드는 거야. 이 기본 입자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 쿼크와 전자가 되겠죠. 아직은 너무 뜨거워서 이 쿼크가 서로 결합하진 않죠. 자, 점점 이제 식으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쿼크가 결합해서 뭘 만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죠. 그지?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돼.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야. 이제 많이 팽창하지 않죠. 서서히 팽창하죠. 그치? 그럼 이제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는 똑같죠. 일단은 봐봐. 이 빨간색이 양성자잖아. 빨간색이 하나, 둘, 셋, 넷, 6개 있고, 중성자도 6개가 있죠. 셋, 넷, 6개.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이제 점점 온도가 더 식으면서 제일 중요한 라인이 이 라인. 이 라인 보이시죠? 자, 이 라인이 빅뱅 후 3분이거든, 3분. 3분 딱 되게 되면 온도가 더 식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치면서 온도가 점점 식었으니까, 그지? 속도가 점점 줄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융합되어서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게 돼. 근데 아직은 전자는 따로 놀죠. 이 전자다, 전자는 너무 빨라서 같이 결합을 못 한다는 이야기야. 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야. 아직 너무 뜨거워서. 자, 3분을 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뭐가 또 재밌는 거냐면 이때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가 달라. 이 빨간색 양성자잖아. 양성자가 중성자부터 많단 말이야. 이거 보이시죠? 이것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좀 심한 내용이긴 해. 자, 빅뱅 초기에는 양성자가 프로톤이죠. 중성자가 뉴트론이야. 이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1로 존재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중성자와 양성자를 비교해 보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워. 질량이 조금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질량이 큰 놈, 그러니까 질량이 큰 놈이 뭐가 크다는 거야? 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야. 같은 말이야.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많다는 거는 불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야. 세트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살짝 크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가 돼버려. 바뀐단 말이야. 이런 걸 베타 붕괴를 합니다. 참고만 하는 거예요. 옛날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수비가 달라져. 그래서 이 3분을 지나게 되면 3분쯤 되면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뜨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비가 7대 1이 뜬단 말이야.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비가 달라지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비가 7대 1이 돼버려. 그죠? 뭐 베타 붕괴는 거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비가 7대 1이구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14대 2라고 쓰셔도 돼.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그 개수비가 달라. 개수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나중에 3대 1이 뜨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건 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3분이 되게 되면 이제 수소가 헬륨 원자를 만들게 되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 라인 너무 중요한 라인, 이게 빅뱅 후 몇 년이냐면 38만 년이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온도 다 이거 시간 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온도가 많이 식었어. 우주 온도가 얼마나 되냐면 3000 켈빈.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3000 켈빈. 온도가 많이 내려간 거야. 자, 온도가 매우 내려갔으니까 초기에 비해서 이 전자 있죠. 이 전자가 점점 느려지겠지. 온도가 낮아진 거니까. 이 전자들이 원자 핵에 이제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원자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 놀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죠? 따로 놀고 있잖아. 따로 놀고 있는데 38만 년 지나면 이때부터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게 되니까 드디어 원자가 되는 거예요. 원자. 이게 핵심이야. 원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자. 원자는 중성이죠. 중성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가 타임라인인 거야.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맞추죠? 더 이상 뭐 질문 안 할 거니까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방금 했던 거를 글로 표현된 거잖아.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가 기본 입자 형성이지. 빅뱅 직후 초고온 상태였던 우주는 급격히 팽창했죠.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초기에. 그 엄청난 에너지 손실이 있는데 그 손실이 어디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뭘 만들어? 쿼크,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걸 최초의 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주는 계속 팽창하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이제 쿼크가 결합해서 뭘 만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자, 빅뱅 후 3분이 지나면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맞고, 3분 되자마자 뭐가 된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되어 있는 게 헬륨 원자핵이야. 이까지가 3분이야. 3분.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이제 38만 년. 자, 시간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나올 게 몇 개 없고 통과는 무조건 암기거든. 암기를 잘하는 애들 1등급 맞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자, 계속 팽창 우주의 온도까지 3000 켈빈이잖아. 자, 낮아졌어. 그러면 이 전자 보이시죠? 전자가 드디어 원자 핵과 결합하게 돼. 그래서 원자가 된다. 원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자, 원자 핵과 원자는 다른 거죠. 원자 핵만 있으면 전기를 띠게 되죠. 풀러 전기를. 근데 원자는 중성인 거야. 다른 거죠. 그래서 빅뱅으로 뭘 만들어? 결론은 빅뱅으로 수소와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소와 헬륨, 결론적으로는 수소와 헬륨이 있는데, 이게 우주의 전체 98%가 존재한단 말이야. 대부분 다 수소, 헬륨이야.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거의 다 빅뱅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빅뱅의 한계점이 뭐겠어? 그럼 수소, 헬륨 말고
다른 원자들 많을 거 아니야. 종류가 원소들이 리튬도 있고 뭐 철도 많을 거 아니야. 그건 설명 못 하는 거지. 빅뱅의 한계점인 거야. 그때 공격을 많이 받았죠. 빅뱅으로는 오로지 수소와 헬륨 원소 만들 수 있고 나머지 원소는 빅뱅으로는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겠니? 나머지 원소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별의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게 큰 테마야, 큰 테마. 순서 다 기억하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자, 까먹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우주가 생성된 초기에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할만하죠?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고. 이것도 중요하거든. 자, 이게 뭐냐면, 자, 쌤이 아까 38만이라고 그랬지. 이거야. 38만 년 기준으로 이 위에 원자가 만들어지죠. 이전에는 원자 핵이 있는 거야.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 있는 거야.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근데 원자는 전하를 띠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기를 띤 입자 속에 빛이 있잖아. 빛이 갇혀버려. 이 전기에 반사되어서 빛이 갇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빛이 갇힌다고. 그러니까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빛이 있으면 빛이 갇혀버려. 이 상태를 뭐라 부르냐면 플라즈마 상태라 그래요. 플라즈마 상태. 그래서 입자들이 전기를 띤 상태, 그러니까 빛이 갇혀있는 상태, 이걸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잖아. 원자가 만들어지면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죠. 전기를 띠지 않으면 빛이 스무스하게 통과하게 되죠. 빛이 통과한다. 이때부터 우주에 있는 빛이 통과하잖아.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자, 빛이 갇혀 있으면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고, 빛이 원자 상태에서 빛이 통과하게 되면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8만 년 뒤에 원자가 되었을 때, 이 원자가 되었을 때 빛이 나오잖아. 이 빛을 지금도 관측할 수가 있죠. 빅뱅 초기에 빛인 거잖아. 지금도 우주에서 관측이 가능하죠. 그 관측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면 읽어볼게. 자,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식었을 때, 자, 원자 핵의 전자가 붙잡혀 중성 상태가 되면 우주의 최초의 빛, 빅뱅의 그 빛 있지, 이 빛이 방출되는데 그 빛이 지금도 관측이 되는 거예요. 우주 전역에서. 물론 그 빛이 우리가 보는 그 가시광선이 아니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잃어서, 초기에 빛은 엄청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진동수가 엄청 높은 이런 빛인데 이게 에너지 점점 잃으면 파장이 커지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매우 에너지를 다 잃어서 전파 형태 있죠. 전파 형태로 우주 전역에서 거의 고르게 관측이 돼. 그럼 우리는 백그라운드 복사라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야. 지금도 관측되죠. 이게 관측한 결과물이고, 약간 색깔이 다른 거는 약간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어. 왜냐면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잖아. 은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래서 온도 차이 약간 나는데 거의 균일하게 전파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 배경 복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빅뱅의 증거가 되죠. 빅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빅뱅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가모프잖아. 가모프. 이 사람이 이 배경 복사를 예측했거든. 그 예측이 거의 들어맞았죠. 그래서 빅뱅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주 전역에서 전파 형태로 관측이 되는 거야. 그게 태초의 빛이죠. 빅뱅 초기의 빛이 지금이 관측이 된다는 거야. 에너지를 엄청나게 잃어서 전파 형태로.
이게 다 빠진 내용입니다. 현재 O2에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왔다는 거는 주 교과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지. 이제 빠져서 참고만 하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설명할지 나도 모르겠어. 학교 쌤 마음인 거니까. 통과는 필기를 정말 잘해야 되고 학교 쌤 설명을 너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그게 핵심이야. 그지? 그래서 학교 쌤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교과서에 빠졌다 하더라도 학교 설명은 나오겠죠. 학교 시험은 학교생 마음인 거니까. 그죠? 다들 아실 거라 믿고. 이까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스펙트럼. 이거 쉬우니까. 자,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빛의 띠죠? 빛의 띠.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빛은 우리가 백색이잖아. 근데 백색이라는 거는 백색이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숨어 있는 거죠. 그지? 자, 내가 분광기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게 띠가 펼쳐지잖아, 색깔별로. 그 이유가 뭐겠지? 빛은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한번 볼까? 자, 우리가 스펙트럼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연속 스펙트럼이죠. 연속 스펙트럼.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지. 현재 분광기라 그러지, 프리즘. 자, 빛을 쏘게 되면 백색광을 쏘게 되게 되면 자, 빛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숨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색깔별로 뭐가 다르냐면 파장이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파장이 긴 광선이고, 자, 보라색, 파란색의 톤은 파장이 매우 짧아. 그치? 그러면 진동을 많이 하는 게 보라색 계통인 거거든. 그럼 빛을 통과시키게 되면 파장이 긴 빨간색은 스무스하게 통과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고, 자, 진동을 많이 하는 파장이 짧은 보라색은 방해를 많이 받아서 많이 휘죠. 많이 휘어서 아래로 이렇게 꺾기가 되죠. 꺾이는 게 높은 게 파장이 작은 게 많이 꺾이고, 파장이 긴 놈, 이 긴 놈들이 적게 꺾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쁘게 보이게 되죠. 연속적으로.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연속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흡수선이라고 하는 거죠. 흡수 스펙트럼. 자, 잘 보시게 되면 자, 별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인데 이 빛이 어딜 통과하냐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는 거는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다고 치면 기체가 들어있겠죠. 수소 기체가 들어있다 치자고. 이 기체는 특정 파장을 빨아먹거든. 그치? 이 연속적인 빛 내에서도 특정 색깔 부분만 빨아먹는다고. 지가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편식한다 보면 되죠. 특정 부분의 파장의 색깔만 빨아먹는다고. 그러면 빨아먹었으니까, 그쵸? 이 프리즘에 통과하면 특정 부분의 파장이 빠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연속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체가 빨아먹었으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비어있는 스펙트럼이 보이죠. 그래서 연속에다가 시커먼 줄이 나오는 게 흡수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방출선을 보자. 이거 방출이야, 방출. 방출 스펙트럼이야. 이번에는 고온의 기체야. 자, 이 저온의 기체잖아. 여기 수소가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같은 기체에 수소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수소 기체가 고온이라는 거는 이미 많이 빨아먹었죠. 충분히 빨아먹었어. 빛을. 다시 뱉어. 근데 빨아먹은 걸 그대로 뱉어낸단 말이야. 지가 먹었던 걸 그대로 토해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토해낸 거를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이 방출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커먼 화면에 당연히 색깔이 찍히겠는데 흡수선과 똑같죠. 위치가 똑같다는 것은 같은 기체란 이야기야. 기체는 종류마다 정해져 있어. 내가 빨아먹을 광선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먹은 걸 그대로 토해내는 게 기체야. 원소마다 다 달라. 그게 같은 원소는 하나도 없어. 그걸 분석하는 게 스펙트럼 분석이야. 그쵸? 이 저온의 기체와 고온의 기체가 같은 기체라면 같은 위치에 스펙트럼 찍히겠죠.
이 두 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라 그래. 선 스펙트럼 분석한다는 거는 이 두 개를 비교 분석한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현재 어떤 실험이냐면 수소 방정관이 뭐냐면 이 안에 수소 기체를 잡아 넣었어. 그럼 수소가 에너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방출하는 빛을 방출하려면. 그래서 여기 전압을 걸어서 여기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고전압을 걸어서 이 수소 기체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지. 그럼 수소가 에너지를 먹었어. 먹으면서 또 뱉어낼 거 아니야. 이 뱉어낸 걸 보게 되면 이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뱉어낼 때는 수소는 무조건 자기가 뱉어내는 스펙트럼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에너지를 뭘 먹든 간에 특정 파장만 뱉어내게 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게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수소라면 이 위치는 무조건 다 떠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실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소 말고 여기다가 뭐 헬륨이라는 기체를 다른 걸 넣게 되면 다른 위치가 찍히겠죠. 다른 기체니까 원소마다 찍히는 위치, 개수 다 달라.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자, 책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책의 그림만 잘 보시면 되겠네. 현재 별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는데, 자, 별 주변에 당연히 기체가 있겠죠. 별의 대기도 있을 거고, 이걸 통과하면서 지구에서 관측하게 되면 당연히 흡수선이 나오겠죠. 연속이 안 나오겠죠. 왜냐면 별 주변에 기체 수소가 있을 거고, 헬륨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체가 이 별빛을 흡수할 테니까 특정 파장이 흡수되었겠네. 이 흡수선의 위치를 가지고 별 주변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다 알겠지만 고온의 기체는 당연히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방출선이. 이것도 설명했던 부분이고. 맞죠? 읽어봅시다.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죠. 스펙트럼 분석에서 오로지 빛을 분석하는 거야. 해서 그 별 주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자, 종류는 세 가지: 연속, 흡수, 방출. 아까 설명했던 거. 자, 읽어봅시다.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 능력에서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나는 게 맞고, 고온의 광원의 빛이 방출하는 경우에 생기죠. 백일등이라든가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 자, 흡수선이라는 거는 연속에다가 검은 선이 찍히는 거죠. 흡수되었을 거니까. 자, 별빛이 저온의 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연속이 나오죠. 설명했던 부분 이해하시죠? 자,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고, 자, 고온의 별 주변에 가열된 기체를 관측할 때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설명했던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자, 태양의 스펙트럼도 흡수선이 나오겠죠. 태양 주변의 기체들에 의해서 흡수되었을 때니까 이 선을 프라운호퍼선이라 하면 사람 이름이죠. 자, 프라운호퍼선이라고요.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태양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별들을 분석하는 거야. 뭐로? 스펙트럼 분석으로. 그래서 태양은 수소, 헬륨도 있지만 나트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여러 개의 원소가 있네요.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할만하죠? 결론은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당연히 원소 알 수 있죠. 그치?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도 알 수 있고, 별을 구성하는 원소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비도 알 수 있어. 자, 스펙트럼이 찍힐 거 아니야. 그 굵기가 다르거든. 그 굵기를 가지고 질량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알 수 있는 거야.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질량도 알 수 있고, 그거 다 암기하시라고. 그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 흡수하기나 방출한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선과 방출선은 다른 위치겠죠. 같은 원소면 같은 위치일 거고 다른 원소는 당연히 다른 위치입니다. 한 종류의 원소에서 간접되는 흡수선과 방출선 위치는 당연히 같죠. 같은 원소라면 같은 위치가 찍혀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네 번째, 별, 은하와 같은 전체에서 관찰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을 비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결론은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스펙트럼 분석이다. 질량비도 알 수 있죠. 자, 별이나 은하에서 스펙트럼 흡수선의 색이, 자, 흡수선의 굵기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질량비도 알 수가 있다. 결론은 다 알 수 있다. 질량비도 알 수 있고 원소 종류도 알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한다. 이까지 다 아시겠죠?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주제. 자, 우주 전역의 전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무엇을 알게 된 거냐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전부 98%라고 그랬잖아. 거의 다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질량비가 딱 봐 3대 1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주 전역에 스펙트럼 분석했더니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대부분이 98%가 수소 헬륨인데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뜨더라. 왜 3대 1인지 뒤에 설명하죠. 뒤에 잘 따라오시면 설명해 드릴 거고, 이게 증거가 되죠. 빅뱅의 증거. 자, 아까 빅뱅 증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첫 번째 증거였고요. 두 번째 증거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게 두 번째 증거야. 이게 왜 증거가 되는 거냐면, 자, 빅뱅을 주장한 가모프가 뭐라고 예측했냐면, 자, 빅뱅을 예측하면서 우주를 조사해보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것이라고 예측했거든. 예측했는데 실제 조사하면 3대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왜 증거가 되는지 물으면 웃긴 이야기지만 예측한 결과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걸 그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알겠어?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별과 은하를 이루는 가장 주된 원소가 되죠. 결론은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수소와 헬륨으로 앞으로 뭘 만들어? 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별의 재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밑에 나와있죠, 오른쪽에. 자,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고, 그쵸? 예측값은 실제값과 일치하죠. 그래서 증거라고.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증거인 거야. 학교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빅뱅 증거 두 개 쓰라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그죠? 자, 3대 1이 되는 이유는 뒤에 설명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더라고, 책에 보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뒤에. 일단은 이 두 가지 쓰시면 답이 되겠네. 두 가지만 외우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 했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속소 문제를 봐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입자를 옳게 연결하자는 이야기야.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빅뱅 직후 가장 먼저 생긴 거는 기본 입자인 거잖아. 기본 입자가 쿼크와 전자가 되죠. 쿼크 전자 연결하시면 되고, 자, 쿼크 3개가 결합해서 만든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겠죠.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 헬륨 원자 핵이 되겠네. 그래서 헬륨 원자 핵이 될 것이고, 자, 마지막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건 원자인 거잖아. 그래서 원자 연결하시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2번 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인데 OX 문제가 되죠. 1번, 고온의 별 표면에서 모든 파장에 걸쳐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난다. 당연한 거죠. 연속 스펙트럼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2번, 태양의 스펙트럼 흡수선을 분석하면 태양의 구성원소를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맞는 표현.
3번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 위치와 개수는 동일하니 그렇진 않죠. 수소와 헬륨은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위치도 다르고 개수도 달라야 된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3번 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당연히 수소하고 헬륨일 것이고요. 자, 두 원소의 질량 비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몇 대 몇이라고 했어? 3대 1. 꼭 암기를 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문제 내용이 되겠네. 자, 탐구를 봅시다. 탐구. 자, 탐구는 분광기를 활용한 물질의 스펙트럼 관찰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해보자는 이야기거든. 자, 그림 보시면 이 친구가 그죠? 수소 방정관 들고 있죠. 이 안에 수소를 넣어도 되고요. 수소를 넣어도 되고 다른 기체 헬륨 넣어도 되고, 그래서 전압을 걸어서 방전시킨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빛을 이 여자친구가 분광기로 관측하는 거네요. 관찰하는 거네. 그 스펙트럼을 그려보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관찰하니까 이렇게 나왔네. 자, 백열등은 연속이 나왔고 이렇게. 자, 수소, 뭐 헬륨, 나트륨이 다 다르게 찍혔죠. 선 스펙트럼이 전부 다 방출 스펙트럼이죠. 전부 다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하자는 이야기야? 이 별 A, B를 분석해서 이 원소 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자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결론부터 보고. 자, 첫 번째 해석을 보게 되면 백열등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연속이고, 그다음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에서 나타나는 거는 방출선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 뭐겠니? 다 다르죠. 위치가 다 다르죠. 개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스펙트럼이. 네 번째,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까닭은 당연히 별 표면에서 일부가 흡수되었기 때문이겠죠. 특정 원소에 의해서 흡수되었기 때문에, 특정 기체에 의해서 흡수되었기 때문에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고요. 5번 별 A의 대기에 포함된 원소를 찾아보자. 별 A. 자, 별 A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수소가 보이죠. 이 라인을 따라가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별 A에 수소 있고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 수소 여기 있죠. 여기 라인 다 있네. 수소 있고, 헬륨도 있죠. 이 라인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헬륨도 존재하죠. 헬륨도 있네. 다 있어야 되는 거. 위치가 헬륨도 있어. 나트륨 볼까? 나트륨 얘 두 줄 그대로 있죠. 두줄 나트륨도 있네. 그죠? 나트륨도 있어. 칼슘은 있니? 자, 칼슘은 이 세 줄이 없잖아 여기. 그지? 칼슘은 존재하지 않네. 그러니까 별 A에는 수소와 헬륨과 나트륨만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별 B는 굳이 안 해도 쌤이 알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따라서 결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거는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지만 질량비도 알 수 있다. 이거 외우시라고. 정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므로 이를 통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OX 문제가 되고요. 1번 자, 탐구 A에 대한 설명 OX 문제가 됩니다. 자, 스펙트럼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이 존재하죠. 맞는 표현. 2번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방정관을 관찰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방출선이 나타나죠. 틀린 표현이다. 이 방출이 돼야 돼. 3번 별 A의 흡수 스펙트럼에는 칼슘이 아까 나타났죠. 칼슘이 칼슘 있었나? 찾아볼까? 칼슘 없었죠. A에 칼슘이 없잖아. 이거 세 줄이, 그지? 그래서 이 세 줄이 없죠. 그래서 칼슘 없는 거네. 칼슘 없다. 4번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당연히 같죠. 맞는 표현이고. 5번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하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당연히 알 수 있죠. 맞는 표현이네. 2번 봅시다. 탐구 A에서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중에 별 A와 B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 찾아봐야 되겠네. 아까 별 A는 수소, 헬륨, 나트륨이 있었죠. 그러니까 별 B만 분석하면 되는 거네. 별 B는 헬륨은 없죠. 여기 이 위치가 없으니까 헬륨은 존재하지 않고 헬륨 없는 거네. 나트륨 있나? 나트륨도 없죠. 나트륨도 이게 두 줄 있어야 되잖아. 이거 없네. 그러면 공통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수소밖에 없는 거야. 공통으로 존재하는 건 수소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가 왜 공통이냐는 이야기지. 당연히 우주 전역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죠. 우주 전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까지 할만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 분석이 잘 나와 있고요.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옳은 걸 찾는 거네. 자, A와 D의 스펙트럼에는 방출선이 맞죠? 이게 다 방출선이야. 검은색 표면에 빛이 찍힌 거잖아. 방출선이고요. 니은 자, A와 D는 모두 별 기역의 구성 원소인가? 딱 D가 없잖아 지금. 이 위치에 스펙트럼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D가 바로 안 보이니까 이건 아니죠. 디귿. 자,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당연히 맞는 말이네.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별 원소 A와 D 중 별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를 모두 써보자.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수소는 있는 것 같네. A는 있는 것 같네. A가 위치가 다 있잖아 여기. 그죠? 여기 A는 있고, 그 다음에 B 볼까? B는 이거 없죠. 이 라인이 안 보이네. B는 존재하지 않네. B는 없는 거고 A는 있는 거고. 그래서 A는 있고 B는 없다. C를 볼까? C 두 줄 이거 안 보이잖아. 이게 두 줄. 그치? C도 없네. 그럼 D를 봅시다. D. D는 지금 있는 것 같네요. 이 라인이 전부 다 보이죠? 이 라인도 있고 이 라인도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 D는 있네. 그래서 별 니은에는 어떤 원소가 있냐면 A와 D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풀면 답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되는 거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을 봅시다.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고. 자, 우주의 팽창과 원소의 생성인데, 자, 읽어보시면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생성된 입자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자는 거야. 정리해봐. 자, 빅뱅 직후 우주는 급격히 팽창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초의 입자가 생겼다. 계속 반복하지만 기본 입자가 생긴 거지. 이후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는 계속 낮아졌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의 온도 낮아진다. 이는 우주 전체가 갖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한데, 그지? 팽창하니까, 그지?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과 같이 뭐 온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지. 부피가 증가한 만큼 에너지가 온도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에너지로부터 입자가 생성됐다는 거지. 아까 선생님 설명해 드렸죠. 초반에 급격히 팽창해서, 그지? 에너지 총량은 일정한데 온도가 낮아진 만큼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바로 입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걸 설명해 놓은 거네. 그래서 뭐 그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공부했던 거죠.
순서 다 기억하실 거고, 이건 다 정리했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할 거고, 뭘 볼 거냐면 입자 개수 세는 거 있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교과 과정에 빠진 것 같은데 예전 교과는 되게 중요했었거든. 그래서 나오긴 했으니까 보고 가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자, 양성자 프로톤이죠.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뉴트론이죠. 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 했냐면 7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해하시죠? 왜냐면 중성자가 약간 질량이 커서 불안정하거든. 중성자가 붕괴되어서 양성자로 바뀐다고. 이걸 베타 붕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빅뱅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이야기야. 7대 1로. 그게 적혀 있죠. 여기 14대 2라고 적혀 있는 거야. 7대 1은 홀수니까 결합이 쉽지 않아서 14대 1로 뻥튀기 한 거죠. 똑같은 거다. 그렇지. 뭐 7대 1이나 14대 2나 똑같은 거잖아, 친구들. 그럼 그림을 잘 이해해 봐. 이 그림 첫 번째 그림 잘 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를 만들어 놨어. 14대 2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자, 이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헬륨 원자핵이라는 거는, 자,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중성자가 2개가 필요하니까 14대 2로 작업을 한 거야. 그냥 보기 편하게.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수소 원자핵이 12개 남아있죠. 따라서 잘 들어봐. 자, 빅뱅 이론에서, 그치, 현재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 있죠. 헬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이거 수소 원자가 핵 12개니까 12개, 헬륨이 1개 있죠. 1개. 12대 1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개수비가 12대 1인 거야. 12대 1. 개수비가 12대 1인 거야. 가장 많이 틀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라고. 현재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의 개수비는 12대 1이라고. 12대 1. 그죠? 원자 핵이나 원자나 개수는 똑같지. 왜 전자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근데 질량비는 다르다는 거야. 잘 봐라.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헬륨 원자 핵 하나랑 수소 원자 핵 4개가 질량이 비슷하거든. 그치? 헬륨 원자 핵 하나랑 수소 원자 핵 4개가 질량이 비슷한 거야.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 나와야 돼? 이 4개가 질량이 똑같으니까 이 세 덩이 있잖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 뜬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질량비는 3대1인 거야. 물론 전자는 의미가 없어. 전자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전자가 원자 핵의 질량비나 전자의 질량비가 똑같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원자 질량비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질량을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 헷갈리지 말라는 거냐면,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치? 이게 빅뱅의 증거란 이야기야. 꼭 기억하라고. 아마 교과 과정에 빠진 것 같은데, 빠졌으니까 따로 나와 있겠죠. 근데 아마 학교에서는 거의 90%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이 세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개수비랑 질량비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다 했죠.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퀘스천. 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졌고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 거죠. 추가로 밀도도 점점 작아지는 거지. 입자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도 작아졌다.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 2 또는 7대 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질량비는 3대 1인 거야.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문제.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는 빅뱅 후 원자니까 38만 년 꼭 기억하시고요. 생성되었고 원자니까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까닭은 우주의 팽창으로 우주의 온도가 좀 낮아졌죠. 얼마로? 3000 켈빈으로. 이거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3000 켈빈 암기하시고 38만 년 암기하시고. 암기는 기본이다. 이까지 하면 다 정리가 된 거죠.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내신 탄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보겠습니다. 다 그림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빅뱅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 다들 아실 거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자, 옳은 것만 골라보는 거야. 기억. A가 어디 있니? 아, A가 여기 있네. 빅뱅이네. A가 있네. 빅뱅. 자, A가 일어난 시기는 현재로부터 약 138억 년 맞는 편이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니은 A의 이후, 빅뱅 이후 우주의 크기는 계속 증가하죠. 맞는 표현. 자, A 이후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 것도 맞죠. 다 맞죠. 기응,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어난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바로 풉시다. 가장 먼저 기본 입자 생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양성자인 거잖아.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 마지막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기응, 니은, 리을, 디귿이 답이 되겠죠. 그 답은 2번이 되겠네.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암기만 하신 문제 다 풀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림은 빅뱅 이후 A와 B 시기에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입자. 그치? 자, A는 딱 봐도 빅뱅 3분 뒤에, 3분 후에 만들어진 거고, B는 원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38만 년이 되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네. A 시기는 빅뱅이 일어나고 1초 후가 아니고 틀린 표현이고요. 3분이 되면 되는 거 3분이죠. 니은 B 시기는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맞는 표현이야. 지금 우주의 크기는 A 시기보다 B 시기에 당연히 더 크죠. B가 훨씬 지났으니까 B가 더 팽창했겠지.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봅시다.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우주의 나이가 20만 년일 때와 300만 년일 때거든. 그러면 20만 년이면 아직 원자가 생기기 전 단계잖아. 그걸 찾으라는 거거든. 자, 빛이 갇혀있는 상태, 이 갇혀있는 상태, 이게 20만 년이죠. 만 년일 때고, 나가 그러면 300만 년 지났을 때네. 빛이 통과하니까. 문제 풀어볼까? 기억, 가 시기에 전자는 수소 원자 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전자가 따로 놀고 있잖아. 지금 원자 핵과. 이게 맞는 표현이고, 니은 나는 우주 나이가 300만 년일 때 맞죠? 300만 년. 그지? 디귿 우주의 밀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컸죠. 가가 앞 시기니까 부피가 더 작을 거니까 밀도가 큰 시기가 맞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다는 여러가지 스펙트럼이 나와 있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가가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나가 뭔가 기체가 흡수한 거니까 이게 흡수선이 되겠고, B는 당연히 기체가 방출하니까 스펙트럼 나오겠죠. 그래서 방출선이 되겠다. 방출선. B는 고온의 기체가 되겠죠. A는 저온의 기체가 되겠죠. 이거 찾는 문제가 되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에서는 연속이 나타난다. 맞는 표현. 니은 A와 B 중 고온의 기체는 A가 아니고 B가 고온이 되겠네.
그게 틀렸다. 디귿 A와 B가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기체라면 나와 다의 스펙트럼은 당연히 동일하죠. 같은 기체니까.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라는 자, 가와라는 두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 가와다는 같은 스펙트럼 보이시죠? 위치 같으니까. 나와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스펙트럼이네.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현재 가와 나는 흡수선이죠. 가는 흡수에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게 흡수선인 거잖아. 나는 이것도 흡수선이 맞죠? 맞는 표현이네. 그러니까 가와 나가 흡수 스펙트럼인 거야, 친구들아. 디귿 다와 라는 동일한 원소는 아니죠. 다와 라가 동일한 게 아니고 가와 다가 동일하고 나와 라가 동일한 거니까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7번 봅시다. 자,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이지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건데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겠죠. 다른 말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하는 거잖아. 옳은 걸 찾는 거네. 자, 프라운호퍼가 수백 개의 흡수를 발견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태양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를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여러 종류가 섞여서 나타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니까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이것도 3번이 됩니다. 자, 8번 봅시다. 자, 그림은 빅뱅 이후 헬륨 원자 핵이 모두 생성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비가 나와 있죠. 자, P는 양성자고 N은 중성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되겠니? 그림을 그리는 거지. 헬륨 원자핵이 모두 생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헬륨이 되겠죠. 헬륨 원자핵. 자, 나머지가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다. 그죠? 자, 당연히 빅뱅 후 3분되면 되는 거고 맞는 거고.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아, 개수비는 10이 대리 맞다는 이야기야. 이거 조심하라고. 다 설명드렸죠. 하나하나가 수소 원자핵인 거니까 세면 되는 거니까. 디귿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7대1이 아니고 몇 대 몇 떠야 돼? 3대1 떠야 되죠.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되겠고요. 9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네. 자, 우주 전역에서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니?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답이 되죠. 그러면 다 맞는 거죠. 자, 1등급 도전을 해봅시다. 자, 그림은 1번 빅뱅 우주론에 따라 입자가 생성된 과정이 나와 있는 건데, 자, 빅뱅 한 다음에 쿼크 생기고요. 쿼크를 가지고 양성자와 뭘 만들겠니? 중성자를 만들겠죠. 그럼 양성자는 수소 원자 핵인 거니까 C는 뭐겠니? 헬륨의 원자 핵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원자가 만들어질 때 뭐가 필요하다? 전자가 필요하죠. A가 전자가 되겠다. 자, 문제를 풀어봐요. 자, A 전자가 맞는 표현이고, B는 중성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맞죠. 맞는 표현. 자, 헬륨 원자핵은 C에 해당하는 것도 맞고, 자, 헬륨 원자에서 A의 수는 전자의 수를 말하는 거죠. 양성자 수보다 적겠니? 자,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가 나와 있죠. 딱 봐도 앞에 그림은 아주 원자 핵이 보이고 전자가 보이죠. 빛이 갇혀 있는 상태, 플라즈마 상태고. 자, 오른쪽 그림은 원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빛이 탈출하죠. 우주가 투명한 시기. 기준이 몇 년이라고? 빅뱅 후 38만 년 기준이라고. 이거 외우시라고. 온도 몇 켈빈이라고? 3000 켈빈이라고 암기를 하시라고요. 문제를 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죠. 기억 빅뱅 이후 38만 년 맞는 표현이죠. 니은 이 시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죠. 이게 맞는 표현. 결합해서 원자를 만들 거니까. 디귿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한 것은 우주 팽창으로 인한 온도 하강도 맞죠. 온도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전자가 힘을 잃어서 달라붙는 거거든. 그게 다 맞죠. 기응, 니은, 디귿이 다 맞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린 칸은 수소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 자, 수소의 흡수선이 나와 있는 거죠. 수소의 흡수선. 나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뭐 딱 봐도 그 앞에 게 연속이고, 두 번째 A라는 거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거니까 이것도 흡수선이 되겠죠.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거니까 B는 방출선이 되겠네. 이거 찾는 문제가 됩니다. 가면 가는 흡수 라인인 거니까 가는 A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 틀렸죠. 가는 B가 아니고 가는 A에 해당해야 돼. 틀린 표현이고. 니은 별빛을 분광기로 관측하면 당연히 흡수선이 나타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수소 방정관을 분광기로 관측하게 되면 스펙트럼에서 가의 흡수선과 수소니까 같은 파장의 방출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같은 수소니까 같은 위치에 수소 흡수와 방출 위치가 똑같이 나타날 거 아니겠냐.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하시면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문제를 다 풀어내죠. 틀릴 게 없어 보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A가 뭐겠습니까? 수소겠죠. 수소와 헬륨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이거 외우시라고. 문제를 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A는 수소지.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서 생기죠. 당연하죠. 빅뱅 초기에 생기는 거니까. 니은 A와 헬륨은 우주의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되겠죠. 앞으로 이 수소와 헬륨으로 별을 만들 거니까 모든 은하와 별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니. 맞는 표현이고. 디귿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2.7 켈빈이 아니겠죠. 몇 켈빈이라고? 3000 켈빈이라고. 2.7 켈빈은 현재 우주 온도입니다. 현재 우주 온도. 근거가 있어서 나왔겠지. 그래서 교과 과정에 빠진 거라서 예전 교과 과정에는 외웠거든. 현재 우주 온도가 몇 켈빈이라고? 2.7 켈빈 정도 돼. 그죠? 뭐 알아놓으면 좋겠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듣는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